안녕하세요. 오늘 당신과 함께 살펴볼 자료는 19세기 조선의 독창적인 사상가죠. 최한계의 기축체입니다. 네, 동양 철학 위에 서양 과학을 접목하려 했던 당시로서는 정말 대담한 시도였죠. 그렇죠. 당신께서도 지식을 깊이 파고들면서 핵심을 빠르게 파악하는 걸 즐기시는 만큼 오늘 이 탐구가 아주 흥미로울 겁니다. 맞습니다. 최한기가 기라는 개념을 뭐랄까 과학적으로 어떻게 이해하려 했는지 그 핵심을 한번 같이 파헤쳐 보시죠. 네. 일단 제목부터가 시선을 끄는데요. 기축체. 기를 측정해서 사물의 본체와 이치를 파악한다. 네, 이건 뭐 단순한 제목이 아니라 고위 선언문 같아요. 기를 과학적으로 측정해서 만물의 본질을 파악하겠다. 이런 거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당시 주류였던 성리학자들은 기를 주로 철학적, 도덕적 차원에서 다뤘다면요. 네네. 최한기는 완전히 달랐던 거죠. 기를 관찰 가능하고 심지어 측정까지 할 수 있는 어떤 물리적인 실체로 봤다는 겁니다. 측정 가능한 실체요. 형이상학적인 개념이 아니라요. 그렇죠. 형이상학적 사변을 넘어서 이제 실증, 관찰, 합리적인 추론 이런 걸 통해서 세계를 이해하려고 한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아도 그 작용과 결과를 통해서 파악할 수 있다. 뭐 이런 관점인가요? 정확합니다. 물론 당시 기술로는 정밀 측정이 어려웠겠지만요. 그래도 자연현상을 아주 세밀하게 관찰하고 기록하는 것 그 자체가 측정의 시작이라고 본 거죠. 와, 정말 놀랍네요. 근데 서양과학, 뭐 뉴턴 역학 같은 거요? 그런 지식을 받아들이면서 그냥 소개만 한 게 아니라는 점이 더 대단한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걸 기라는 동양의 틀로 설명하려고 했다는 거잖아요. 중력이나 빛, 열 같은 현상까지도요. 네, 바로 거기서 최한기의 진정한 독창성이 드러나는 거죠. 서양 과학의 어떤 정밀함, 설명력 이런 건 인정했어요. 하지만 그걸 보편적인 원리, 즉 기의 운동과 변화라는 더 큰 틀 안에서 이해하려고 했던 겁니다. 아, 더 큰 틀 안에서요? 그렇죠. 예를 들면 천체의 운행 법칙이나 기상현상 있잖아요. 비 오고 바람 불고 이런 거. 네네. 심지어 땅의 모양, 지형이 형성되는 것까지도 전부 기가 모이고 흩어지고 응취, 또 운동하고 분포하는 상태 이런 걸로 설명을 합니다. 와, 단순히 번역한 게 아니라 자기 체계 안으로 완전히 가져오려고 한 거군요. 맞습니다. 자신의 기학 체계 안으로 아주 과감하게 편입시키려 한 거죠. 그게 19세기 조선이라는 어찌 보면 좀 고립된 환경에서 이런 시도를 했다는 것 자체가 정말 대단한 지적 모함이었던 것 같아요. 정말 그러네요. 적용 범위도 상상 이상인데요. 우주 만물의 생성 변화뿐만 아니라 인간까지도 기로 설명했다고요? 네, 정확합니다. 그럼 뭐 사람의 정신활동이나 감각 같은 건 어떻게 설명했나요? 인간을 그냥 자연의 일부로 본 건가요? 특별한 존재가 아니고요. 바로 그거죠. 인간 역시 아주 정교하게 조직된 기 덩어리다. 이렇게 본 겁니다. 우리의 오감 있잖아요. 보고, 듣고, 맛보고 하는 거. 네. 그건 외부 세계의 기자극을 받아들이는 통로고요. 인식이나 감정, 심지어 생명활동 그 자체도 전부 기의 작용 결과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와, 이건 성리학이랑은 정말 다른 관점이네요. 확연히 다르죠. 인간의 어떤 선험적인 이성이나 도덕성, 이런 걸 중시했던 성리학과는 완전히 다른 길을 간 겁니다. 인간 중심주의에서 벗어나서 인간을 자연현상의 일부로서, 경험적인 관찰을 통해 이해하려는 그런 자연주의적인 태도였죠. 진리는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라 경험과 관찰로 찾아야 한다. 뭐 이런 생각이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기축체에는 결국 동양의 전통적인 기 개념을 바탕으로 하되 관찰과 경험, 실증이라는 근대적 과학 방법론을 도입하고 거기에 서양 과학 지식까지 통합하려 한 시도였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최한기를 그냥 실학자가 아니라 과학적 실학자라고 부르는 이유가 있네요. 물론 뭐 그 시대의 한계는 분명히 있었겠지만요. 그럼요. 최한계에게 정말 참된 지식이라는 건 책상 앞에서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 자연현상, 그러니까 기의 작용을 직접 관찰하고 분석하는 데서 나와야 한다고 본 거죠. 네. 인간과 자연, 우주가 조화를 이루는 원리도 결국 기의 질서 속에 있다. 이렇게 보고 그걸 파악하는 게 학문의 목표라고 생각했습니다. 비록 당시 과학 수준의 한계 때문에 그의 설명이 오늘날 과학과는 좀 안 맞는 부분도 많지만요. 그렇겠죠. 그래도 동서양 지식을 융합해서 어떤 통합적인 세계관을 만들려고 했던 그 지적인 야심만큼은 정말 시대를 훨씬 앞서 나간 것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최한기의 기축체를 통해서 기라는 렌즈로 우주와 인간, 심지어 서양과학까지 아우르려 했던
한 지식인의 정말 치열했던 탐구를 엿볼 수 있었습니다. 경험적인 관찰과 합리적인 추론. 그걸로 만물의 본질에 다가가려 했던 그 과학 철학적인 접근이 참 인상 깊네요. 이 여정이 당신의 지적 호기심에 뭔가 아하 하는 그런 순간을 선사했기를 바랍니다. 네, 저도 그러길 바랍니다. 19세기에 기를 측정 가능한 실체로 보고 과학적으로 접근하려 했다는 거, 그 발상 자체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그렇죠. 이건 지식을 통합하고 세계를 이해하려는 인간의 어떤 근본적인 노력을 보여주는 거니까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생각해 볼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은데요. 네, 좋습니다. 최양기가 기를 통해서 당시의 지식 세계를 통합하려고 했다면 오늘날 우리는 어떤 근본적인 개념이나 틀을 가지고 이 복잡한 세계를 통합적으로 이해하려고 하고 있을까? 아, 흥미로운 질문이네요. 그게 뭘까요? 어쩌면 에너지일 수도 있고, 정보일 수도 있고, 혹은 뭐, 우리가 아직 명확하게 이름 붙이지 못한 어떤 다른 것일 수도 있겠죠? 네. 지금 당신이 이 세상을 이해하기 위해서 붙잡고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핵심 원리 같은 거요. 그게 무엇일지 한 번쯤 생각해 보는 것도 재밌지 않을까요?